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죠. 그리고 요즘 AI라 해서 AI를 많이 쓰긴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원래 하던 아날로그적인 방식대로 과제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주변을 보면 그냥 한두 번 입력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 AI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GPT 외에 AI 툴을 쓰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의 삶의 질과 삶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10가지 AI 툴들을 소개하고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AI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스탠다드 디퓨전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뭐냐면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해주는 모델이에요. GPT 같은 게 여기 해당되고요. 자료조사, 시험 준비, 논문 정리 등에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TD, 스탠다드 디퓨전 모델은 뭐냐면 텍스트 설명에 따라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딥러닝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사진이나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AI는 대부분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다양한 과제와 공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지식입니다. 프롬프트라는 건데요. 프롬프트란 AI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때 사용자가 AI에게 원하는 작업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채팅 같은 대화 형식이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AI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프롬프트라는 것을 알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 즉 AI에게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기술입니다. 적정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AI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GPT 같은 모델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수록 원하는 답변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몰랐던 학생들은 그냥 네이버를 사용하는 것처럼 과일을 조사할 때 수박 이거만 치고 원하는 정보가 안 나오니까 뭐야 GPT 별로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상세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과제를 하고 있고 수박의 어떤 점이 궁금하고 이런 측면에서 수박을 분석해줘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을 AI 추천 목록과 간단한 사용법입니다. 오늘 소개할 툴은 총 9가지이고 각각의 특성과 활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챗 GPT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GPT는 여러 생성형 AI의 근본이 됩니다. 다른 여러 많은 툴들이 GPT의 모델을 따와가지고 좀 더 특화시켜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근본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GPT 같은 경우에는 유료 모델 사용을 저희가 정말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모델과 유료 모델 간의 차이가 꽤 크기 때문인데요. 성능, 반응 속도, 기능 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까지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매달 결제를 하면서 유료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한 달에 한 2만원 후반대 정도 되는데 하루에 질문을 한 번만 해도 하루에 1,000원밖에 돈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매달 결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활용법입니다. GPT는 자료 조사, 목차 작성, 리포트 작성, 번역 등 그냥 다양한 작업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롬프트를 넣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할 때만 사용한다기보다 심심할 때 그냥 이것저것 GPT랑 대화를 해보면서 실력을 올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은 웹 검색 기능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엣지 모드에서 옆에 오른쪽 상단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키면은 웹에서 모르는 걸 바로 AI한테 질문하고 웹에서 논문을 열어서 코파일럿에게 해석해달라고 하는 이런 바로바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웹 검색 기능, 가져오는 기능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고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GPT도 물론 좋지만 돈을 내는 게 좀 부담스럽고 검색이나 서치 기능을 우선시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AI 툴은 위튼입니다. 위튼은 한국어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무료 AI 도구입니다. 콘텐츠 생성, 이미지 생성, 문서 분석 등등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T를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 조금 힘드시거나 한국어 기반으로 서비스가 돌아가는 게 좋으시다면 위튼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퍼플렉시티 AI입니다. 퍼플렉시티는 AI 기반 검색 엔진으로 검색 결과의 출처를 표시해서 추가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GPT나 다른 툴들은 검색을 했을 때 수박이 뭐 빨가면 달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수박이 빨가면 달까? 라고 하면 답변을 해주지만 어떤 논문, 어떤 사이트, 어떤 곳에서 자기가 정보를 끌어와서 이런 답변을 도출해냈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런데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해주고 자기가 참고했던 사이트, 참고했던 문헌들을 링크로 다 띄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2차 검증을 하기도 편하고요. 거기서 키워드를 따와서 다시 검색을 하기에도 좋은 자료조사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하고 싶은 경우에 퍼플렉시티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플입니다. 디플은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뉘앙스를 살려낸 번역기 툴입니다. 그래서 팝하거나 다른 기타 번역 툴보다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번역이나 아니면 좀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해주는 게 필요할 때 한 번씩 둘 다 써보면서 좀 더 나은 표현을 고르셔가지고 영문이나 아니면 다른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퀼봇입니다. 퀼봇은 영어 문법 체크와 문장 수정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영어 리포트 작성 시에 문법과 표현을 점검할 때 사용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릴리스 AI인데요. 다양한 요약 기능을 제공합니다. 유튜브 영상, 웹사이트, PDF 등의 내용을 텍스트로 요약해주고 원문 스크립트와 요약본 그리고 요약된 목차까지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 자료를 봐야 할 때나 아니면 정말 많은 텍스트를 요약해서 보고 싶을 일이 생겼을 때 릴리스 AI를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A-입니다. A-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다르고 모바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상 대화, 스케줄 관리, 정보 제공, 컨텐츠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주는 AI 챗봇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툴은 자료 조사, 목차 생성, 관리, 번역 등등 기능에 특화되어 있었다면 이거는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컨텐츠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주로 업무용으로 썼다면 뒤에 이 A-라는 툴은 내 삶을 관리하는 자비스 같은 느낌으로 조금씩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비서와 같은 AI 기능을 체험해보고 조금씩 이제 툴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 삶을 꾸려나가보고 싶을 때 A- 기능을 활용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다글로라는 어플입니다. 특징은 인공지능 기반 받아쓰기 서비스로 강의 시간에 녹음한 내용을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변환해줍니다. 그래서 에브리타임에서 시간표를 등록하는 것처럼 다글로의 시간표를 등록을 하고 제가 오늘 막 10시부터 12시까지 C언어 특강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시간대에 녹음을 누르면 자동으로 C언어 특강 녹음이라고 제목이 저장되면서 녹음본이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저장된 녹음본은 나중에 들을 수도 있고 전문 스크립트를 뽑아주고 그리고 강의 내용을 분석해서 요약 스크립트도 띄워줍니다. 강의 시간에 녹음할 때 저는 항상 다글로를 켜놓고 수업을 듣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AI들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사례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GPT만 쓰면은 GPT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만 AI한테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또 다 혼자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열대 과일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유튜브에 동남아시아 열대 과일들에 대한 영상을 검색하고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뽑아서 릴리스 AI로 요약을 해서 대략적인 정보를 뽑을 겁니다. 그리고 GPT나 리튼에 과제를 설명하면서 세부사항을 요청할 겁니다. 내가 어느 학과 몇 학년 학생이고 이 수업은 뭘 하는 수업이며 이 과제는 뭘 하기 위한 과제야.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한 주제로 동남아시아의 열대 과일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어. 이러이러한 정보가 필요해서 그런데 알려줘 라고 해서 GPT에 세세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정보를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취합하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파파야에 대해 좀 더 알려줄 수 있어? 파파야로 만드는 음식은 뭐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왜 이 음식이 이 문화권에서 발달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같이 타고 내려가면서 점점 더 프롬프트를 구체화하면서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도록 GPT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리포트를 작성할 겁니다. 지금까지 너가 알려준 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목차를 구성해주고 밑에 소제목까지 알려줘 하면은 레포트 내용이 구상이 되겠죠. 그러면 그 목차를 바탕으로 내용을 꾸려서 다시 글을 쓰고 확인받고 글을 쓰고 확인받고 하는 과정을 AI와 함께 진행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면 디플로 번역을 한 후 한번 읽어본 다음에 표현이 너무 어렵거나 내 수준에 너무 어렵게 된 것 같으면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퀵봇으로 문법을 검사해서 과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과제를 하는데 릴리스 AI, GPT나 리튼, 디플, 퀵봇 그리고 이 과제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다글로에 녹음하는 것까지 총 6가지 AI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인공지능이잖아요. 우리는 지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상호 협력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 AI와 똑똑하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대학생활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이 되고 자기가 다뤄야 되는 분야가 넓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료조사도 해야 돼. 사람들이랑도 잘 지내야 되고 나 자신을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요약도 해야 되고 레포트도 쓰고 논문도 읽고 정말 할 게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AI를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여러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AI를 쓰면은 오히려 개인의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지만 오히려 AI가 추출해준 광범위한 정보를 내 거로 만들고 이해하고 정확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욱 명확한 지식과 학제 간의 연결고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AI 툴들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대학생활 AI 활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